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어제쯤 해서 이 집에 도착한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물 정보와 또 그리고 이 공약 등이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굵직한 글씨라도 좀 눈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TV 토론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JTB의 선거 토론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완주 군수 후보 토론의 순서입니다. 완주 군수 선거에는 두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1대1 토론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의 발언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 그리고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먼저 추첨에 따라서 기조 연설 1분, 민주당 박성일 후보의 기조 연설 1분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교 1번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박성일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완주 군수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구는 10만을 바라보고 있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500원 택시 등 으뜸 교통복지, 국가예산 3천억 시대 개막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완주를 15만 완주시로 대도약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소득도 더 올리고 삶의 질도 더 높여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완주를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평화당 박재완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기호 4번 완주군수 후보 박재완 인사드립니다. 완주 군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완주 발전을 염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완주는 예산은 그대로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완주 소재 기업들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완주의 새로운 희망의 엔진을 힘차게 뛰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박재완이 완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완주, 농민 소득 책임지는 완주,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어르신 살기 좋은 완주, 소통이 활발한 완주, 문화가 가득한 완주, 저 박재완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기조 연설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내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시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4차례의 상호 토론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는 한 후보당 1분씩 3차례의 찬스 발언 기회를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고 남은 찬스 발언은 자동 소멸됩니다. 찬스 발언 원하시면 저에게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보 주도 상호 토론 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3분의 시간 드립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 어딜 가나 이 고민거리입니다. 완주도 사정은 비슷할 텐데 완주의 청년 인구 비율은 23%, 40, 50대 38%, 노인은 20%로 각 연령층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각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박재완 후보가 먼저 3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예, 각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는 정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의 고민하는 내용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원하고 40, 50대는 기존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신 경력 단절이거나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은 많은 사회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셨지만 그 역량을 펼치시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층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통합 지원 센터를 새로 신설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과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완주에서 추진하고 있던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요. 또 인근의 국가 특화 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추가로 조성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철저한 대비가 없이는 완주군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성장 기업을 유치할 보관이며 지역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및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화 및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완주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 내에 3,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서 우선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역 민간 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201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주군도 정부 사업과 보조를 맞춰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보다 원활한 청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0, 50대 가장들에게는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공 취업 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근로자들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을 통한 성공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주표, 성공 취업, 희망 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 단절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현재 고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 사업의 연장 확대와 어머니 밑반찬 사업 등 할아버지 옛날 얘기 교실 등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요. 기존의 공공 일자리를 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3분 다 됐습니다.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1대1 토론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1대1 토론하면 흔히 좀 팽팽하고 긴장감 넘치고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일방적 자기 주장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좀 함축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사회자로서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후보의 주도권 3분 시간입니다. 예, 일자리 문제는 금방 우리 박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 완주라고 해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해서 3대 비전 중에 하나로 정하고 일자리 경제 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와서 그 결과로 일자리 전국 대상도 받고 4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도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새로 제공도 해야 되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일자리를 잘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 또 우리 완주는 벌써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40%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또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각 또 연령대별로도 맞춤형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찬호 후보께서 연령층대로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청년층 같은 데는 신규 새로운 산업단지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규로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중년층은 역시 가장 일자리 중심 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인위적인 구조정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60대 이상은 역시 뭐 노노케어랄지 시니어 클럽 등등 이렇게 다양한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소일거리도 되고 또 용돈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후보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아까 3천 세대를 새로 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기존에 하던 부분이니까 새로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3천 세대는 네. 지금 현재 완주에 근로자들이 16,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 16,000명이 완주에 거주하는 비율이 뭐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 후보님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완주에 근무는 하되 거주를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노, 사, 관 합심해서 뭔가 지원을 해서 새로운 주거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 저 신봉주 3천 세대 말고 예, 추가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을 활용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배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리죠. GM 군산 공장이 불러온 이 메가토급 충격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도 이 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 그리고 신차 광주 공장 배정설 같은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후보께서는 전주 공장의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군수에 당선된다면 어떤 행동에 나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일 후보의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현대차는 우리 완주의 핵심 기업입니다.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현대차와 관련돼서는 항상 경영진과 항상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일부 차종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버스 부분은 지금 몇 달치 대기 물량이 있는 상태이고 트럭 중에서 2.5톤 마이티 차종이 중동의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에 차질이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물량이 한 17,000대 이상 재고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해소되어서 한 11,000 내지 12,000세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박지한 후보 답변입니다. 예, 완주 산단의 가장 큰 기업이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위험성이 완주 산단의 가장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휴가를 가게 되면 완주 산단에 있는 모든 기업이 휴가를 가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완주 산단에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일 후보께서 재고 물량을 파악해 주셨는데 그건 정확한 재고 물량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5월 16일 현재 총 트럭에 대한 재고 물량이 45,434대예요. 이렇게 많은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의 차를 만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이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험성을 강조하고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에서도 역시 한 후보자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재환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3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 예산이 저번 토론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성일 후보와 기존 임정엽 전 군수 때의 예산을 그래프대로 그려본 겁니다. 후보님 예산의 회계연도는 몇 년 어떻게 되죠?
어떤 회계연도가요? 예산의 1월 회계연도 1일입니다. 1월 1일에서 예,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예.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번 토론회에서 박성일 후보님이 굳이 추경을 해서 7월 1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것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5,600억에서부터 2018년에는 6,001억.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17년에 6,013억까지 약 4년 동안 8.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반박 없으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행정 달인으로서 완주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번에 후보에 출마하신 거 맞죠? 예. 그럼 현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증가율도 거의 꼴찌, 예산액 증가도 거의 꼴찌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나 도비 예산이 오면 그게 다 전액 우리 군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도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뭐 선진국, 후진국 하듯이 어떤 시군도 성장기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 완성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국도비 예산을 2,100억대에서 3,200억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 저 집중 토론이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총액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중간에 국도비만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다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아니죠. 얘기인가요? 국도비가 우리 예산으로 온 게 아니고 국도비는 우리 완주 군에만 잡히는 게 아니고 잘 예. 아시는 대로 국도비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됩니다. 예, 국토청이나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국도비만 얘기하시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완주에 총액이 늘어나지 않은데 아니죠. 완주에 많은 가령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토청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도에 예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가능한 많은 국도비가 와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예산 중에 우리 군 예산으로 오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어떤 예. 사회복지비나 직접 관련된 부분만 오지 찬스 않습니까? 쓰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완주군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총액이 늘어나야 완주군의 예산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40초 정도 손해를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현대자동차 트럭 재고 현황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수실 완주 군수로서 여기 전조 공장에 있는 경영진과 항상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제가 그쪽하고 알아본 지금 바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이티 한 품종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트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이티 거예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저는 트럭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품목에만 관해서 국한지에서 얘기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후보가 이어서 계속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박지원 후보께서 우리 완주의 성장이 정체됐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주가 정체됐다는 얘기는 저는 박 후보한테 처음 듣는 얘기여서 지금 보면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국가로 보면 GNP, 우리 보면 GRDP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완주는 GRDP 성장이 매년 10% 이상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인구도 아시다시피 10만을 육박하고 있고 또 귀농유촌이 지금 거의 1,800세대, 2,000세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 예산도 지금 3,200억대를 지금 확보를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의 한 1조 원 사업이 가령 테크노밸리 2단계가 3,500억, 또 삼봉지구가 한 2,000억, 또 행복도시 행정타운 1,000억 등등, 그게 다 대규모 사업만 해도 거의 1조 원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체됐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또 하나의 그 사유로 들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0.35% 21억 예산이 정체도 안 늘어났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도표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박지원 후보께서는 2014년 말 6,111억을 전임 군수 민선 5기에 성장한 걸로 이렇게 예상 규모를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2014년 제가 7월 1일 부임을 해서 5,651억의 본 예산이 있던 것을 두 번 추경을 통해서 460억을 늘린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후보께서는 제 임기 동안 21억, 0.35%만 늘렸다고 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0.35%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셨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0.35%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선 6기 동안 늘어난 게.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박 자료로 14.47%가 늘었다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잘못된 얘기네요. 어떤 게요? 왜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선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선 4기라고 해서, 아니 민선 6기라고 해서 제가 3년짜리 군수를 하는 게 아니지 찬스 발언 않습니까? 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간 지나서. 예, 찬스 발언. 예. 4년 동안 제가 임기를 했는데 3년과 전임 군수 때 4년 증가율 비교를 한 그 부분이 후보님은 잘못된 지금 거고. 4년 임기를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3년째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해야 그분들은 한다는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일 비교를 해야 통계치가 그게 유효한 거지. 그래서 오늘 지금 동일 아니, 비교를 그래서-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류가 있었고, 아까 예. 2014년 하반기만 해도 460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1억만 4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는 완전 허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시오. 0.35%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우리 박 후보님이 주장하신 저번에- 부분은 정체가 0.35%뿐이 안 늘어나서 완주군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0.35%가 아니라 이 14년 한 해만 해도 여기가 벌써 7, 8%가 되지 않습니까? 460억이나 늘어났는데 예. 제 임기 동안 21억뿐이 안 늘어났다고 주장하신 예. 부분은 분명히 그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모두 다 네, 지났습니다. 네, 네. 예. 자, 두 분 모두 찬스 발언은 한 번씩 쓰셨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한 분 더 남아 있는데요. 그때 찬스 발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JTB 특집 완주군수 후보 토론회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역시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3분 시간 드립니다. 토론 주제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고지에 들은 것처럼 찬스 발언 쓰실 수 있는 것은 이번 순서까지입니다. 자, 먼저 박성일 후보에게 주도권 3분 드립니다. 예,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는 군의원 4년, 도의원 4년을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듭니다. 저희 지금 6천억 예산 중에 일반 회계 예산은 한 5,600억 내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자체 수입으로 하면은 지방세하고 세수입하고 하면 1,200억 내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요새 보면은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매년 100억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수당 이렇게 해서 한 거의 200, 한 2, 30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그 예산이 오면 우리 의무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군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예산을 그 비용을 빼면 실제로 5,600억 정도에서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께서 4년 전에 물어봤던 얘기를 오늘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건 해에 따라서 다를 예, 수가 있죠. 예.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해에서 따라서 약 한 400에서 한 800 뭐 예. 그런 사이에 네, 역시 예산을 다뤄보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원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이게 제가 이건 대선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네. 굉장히 뭐 큰 공약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하겠다. 또 농가 수당 100만 원 뭐씩을 뭐 주고 나중에 마지막 연도는 240만 원까지 주겠다. 그럼 무상 교육만 해도 저희가 뭐 약 60억에서 100억. 또 농가 수당으로 한다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90억에서 210억. 농업 예산을 100억씩 매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4년 차 돼서는 농업 예산도 한 400억 정도 늘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20%, 25%까지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더 늘어나겠죠. 네, 네. 기초소득 보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벌써 그때 66만 원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도 한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두고 또 건강시계 뭐 이런 등등 하면 거의 한 이 자체만 해도 한 7, 800억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께서는 4년 전에 공약을 찬스 하셨죠. 발언을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부 시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예.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예. 예. 아까 뭐 많아야 600에서 800억인데 기존에 신규 시책이나 특수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버스 요금 단일화나 농업 직불금이나 뭐 교육 예산 우리가 특별히 하는 그런 부분 등등. 그렇다고 한다면 7, 800억을 어딘가를 줄인다거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근데 네. 그게 7, 800억 군수 재량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폭은 있겠지만 군수가 쓸 수 있는 부분이 800억 거의 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가 스타일로 제대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행정가 군수의 특징이죠. 정치인은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서 중앙 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박성일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6천억 정도의 예산으로 고정시켜 놓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건 아까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예를 겁니다. 들어서 이런 예, 겁니다. 찬스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두 분이 선택하십시오. 예. 네, 제가 찬스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무상교육도 그렇습니다. 무상교육 60억 정도면 무상교육 됩니다. 그러나 그 60억을 다 완주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출산율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 장려금으로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올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장려금을 30조 원 정부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3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선진국 같이 이번에는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와 육아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대학 등록금을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올해 새 자녀부터는 교육비를 안 냅니다. 지금 시작된 거예요. 머지않아서 10년 이내에 두 자녀, 한 자녀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박성일 후보께서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지원 후보에게 3분의 주도권 드리는데 박성일 후보, 박지원 후보 모두 한 번씩 찬스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저번 토론회에 후보님께서 도의원 예산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자에게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저의 예산이 2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빠진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담당 계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빠진 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민감하게 더군다나 타 도의원보다 낮게 일부러 조작된 문서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하거나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이런 예산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성일 후보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보셨으며 어떻게 입수한 자료인지 이 자리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료는 그때 박 후보님께서 도의원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도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우리 직원들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다 오셨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평상시에 국가 예산 확보나 군 예산 확보를 할 때 좀 거기에 더 노력하신 분들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인정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잘못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죠. 예, 그 부분은 제가 공표라기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오셨다. 이걸 설명드리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 조건대로 후보님이 그대로 똑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후보님이 혼자 스스로 가져온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완주군에. 아마 그건 이렇게 수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의원님들이 혼자 가져갔다는 것보다 같이 힘을 모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의원님이 더 노력하셨다 하는 상대적인 그렇게 아니죠. 이해를 그때 하셨으면 말씀하시는 합니다. 것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도의원을 각자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특별히 더 그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자, 한 가지만 더 그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토론회 때 도의원들하고 예산 협의가 없었다. 그랬더니 전화를 했다. 언제 전화 드렸냐? 그랬더니 수시로 만났대 얘기했다. 그럼 수시로 언제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직원들이 얘기했다. 아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결국은 본인 스스로 후보님 스스로 아니 제가 도의원들과 의원님께 그러면 전화 한 번도 않고 그러면 저 예산에 예산 관련 예산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와, 그건 아니죠. 언제 했어요? 예,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모두 지났고요. 한 분씩 찬스 발언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찬스 발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전 박지원 찬스 후보님, 예, 발언 하시죠. 예. 우리 임정엽 후보 하면 행정부지사나 도에서나 여러 군데의 고위직을 거쳤습니다. 그때 항상 멋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으로 널리 평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론회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한 건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 너무 편파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봉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예. 간단하게 어떻게 선정 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도의 협의를 도에서 중앙에 올려서 같이 중앙에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도에서 선정하고 그렇죠. 예. 중앙에서 확정만 진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후보님께서 다른 데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을 달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 중앙에서 안호영 의원이 책임졌다 이렇게 말씀을 아닙니다. 그 하십니다. 부분은 예, 시간 모두 지났는데 예, 박승일 후보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습니다.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아니, 있다. 예, 시간은 이번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그대로 올린다고 거기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도에서 할 때도 그 도의 그 선정 과정에서도 다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고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도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 주셨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생략하고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토론 마치죠. 오늘 예산 논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도 아주 짤막하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충분히 다시 한번 물어볼 만한 얘기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 전주에 주거지를 두고 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는 이 공장 땅만 내주고 있다 이런 자조의 소리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근무는 완주에서 하는데 소비 지출은 전주에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완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지원 후보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주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거의 80% 이상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주 경제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때 완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완주에서 거주하게 하고 완주 군민들의 자녀를 공장에 취업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형 아파트나 근로자형 주거 전원주택단지를 개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지원을 통해서 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귀농귀촌이 오는 분들이 그 연고가 있는 분들입니다. 연고를 따져서 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장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완주군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일 후보께 시간 드리죠. 예, 제가 분수 취임하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산당 근로자가 많이 지금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또 역시 또 우리 완주의 근로자들 중에 거의 한 32% 정도는 또 전주나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 저희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찬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일자리가 있어도 그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젊은이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화적인이나 복지 등 이런 삶의 질 차원에서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완주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주거나 교육이나 삶의 질이나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강구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애초 4분 시간 예약돼 있었는데요. 3분 30초만 좀 깎겠습니다. 4분 시간 드리죠. 박성일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뭐 1% 예산만으로 가는 거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감 후보들이 2019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학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근데 겁니다. 대학까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은 다 고등학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 네. 쉽지 그 부분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뭐 그때 말씀하셨던 60억 이런 부분들은 대학만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하셨다는 걸 예. 네. 예. 아까 제가 그 군수 재량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국가 예산이 오면은 거의 뭐 아시는 대로 다 부담 비율이 있고 그 어떤 목적 사업으로 오는 겁니다. 이 대학교 같은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 국가에서는 지금 고등학교도 뭐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을 냈었다가 못했고 이번 문재인 정부도 좀 단기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고등학교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대학교 무상교육을 국가 뭐 아까 시책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얻어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시책사업은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아직 고등학교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학교 무상교육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뭐 시책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보님께서는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무상교육, 대학교 등록금 다 무상교육 하는 거 아시고 예.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기업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약 40% 정도는 무상 교육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60%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공모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6대 4나 7대 3 내지는 5대 5로 할 경우 예산의 폭은 더 줄어든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대학교 무상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체 예산에 지금 60억입니다. 60억. 예. 예. 그 뭐 계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계비 지원 일부 보면은 생계비 지원도 그때 1인 66만 원 뭐 이럴 때 그 의료보 뭐 그걸 좀 예상을 하신 거겠죠? 1인 최저 생계비를 말씀을 예, 예. 드리는 건데 예. 적어도 완주에서 살게 되면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혜택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연금 노인연금인가요? 예. 그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부터 25만 원까지로 예, 예. 늘어납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직불제 문제를 또 조정하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적어도 완주군에 거주를 하게 되면 최저 생계비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의도는 좋으신데 예. 그게 과연 이제 재원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박지원 후보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지난번 5월 31일에 치러진 KBS 라디오 토론 때 우리 후보님께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네, 없습니까? 예,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주천 둔치에서 있었던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한 적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보도 부분은- 자료는 오보다. 예, 그 말씀이신가요? 부분은 우리 박장원 의원님이 그 자료를 주신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언급했던 것도 5월 달이고요. 그 사진 보면은 3월 달입니다. 그건 둔치에서 물의날 행사입니다. 네, 그건 네. 물의날 행사에서는 물의날 관련된 얘기만 했고 그 읽어보시면 저는 5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건 5월 달입니다.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물의 날 행사에서 그 얘기를 했다.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아닙니다. 거예요. 전혀요. 전혀? 예,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예, 예, 예. 변함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완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그건 그런 적이 없다고 예. 팩트를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 네네. 자료가 어떻게 나면 완주 전주 통합 찬반에 개입하여 있겠습니다. 개입하여 뭐 국회의원직 유지 등의 기득권을 가지고 통합 반대 세력인 게 맞으면 통합 찬반에 개입한 정치 세력을 얘기한 거지 통합 반대 전체 세력을 얘기한 거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주도권입니다. 예. 통합에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세력은 그렇고 그때도 찬성 반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찬성 반대의 반대 세력은 아닙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아니, 세력이다. 이렇게 아니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아니죠. 가령 이런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 앞에 거두절미 앞에 남의 물건을 훔친 그만 빼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인 우리 박성일 나쁜 후보님께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아니, 생각이고요. 그 문구를- 또 하나는 제가 문구를 이 사진이 지난번 선거 때 공보물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아니, 이대로 아까 그대로 금방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히 짚고 그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찬반에 개입해서 제 주도권 기득권 시간입니다. 가진 사람이라면 예, 제 주도권 세력이 예, 찬반 시간이에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하시면 안 아닙니다.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회의원의 김제 출신의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지금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때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하시는 예,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대로 말 바꾼다면 3만도 안 되는 아니죠. 세력의 하수인으로 이번에 아니요. 들어가신 겁니까? 저 여기다 분명히 완주 전주 통합 찬반에 개입을 해서 국회의원직 유지와 여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 김제 아니, 출신 제가 아까 국회의원이 지금- 하수인으로 4년 더 고통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지원 후보님께서 아까 찬반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부분이고 그건 이제 분명히 제가 네. 통합반대 전체 세력을 얘기한 건 아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 시간이 지금 모두- 다 말씀드렸어요. 예. 시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예. 두 분이 더 이상 쓰실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제작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연설 이제 1분 듣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기조 연설 순서와 거꾸로 하죠. 박지원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연설 1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비롯한 완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JTV 전주방송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속 시원하셨습니까? 아마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완주군을 국민들께 좋은 점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받고 못한 것은 휘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휘초리 한번 맞기 싫어서 있는 사실도 숨겨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휘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고 숨긴 상처는 곰기 마련입니다. 완주군이 고장났습니다. 여기저기가 병들고 있습니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박성일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평화와 지방 분권 그리고 완주시 대도약이란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검증된 능력과 경험 그리고 폭넓은 인적 자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박성일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완주를 15만 완주시로 대도약시키겠습니다. 국가예산 5천억 시대, 군예산 7천억 시대, 집권 여당의 민주당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완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 박성일이 꼭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TV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 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군의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회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그런 의원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일 저녁 6시에는요. 이 부안군수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은 JTB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